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2020년 레일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형 레일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지능형 주행 안전 기능을 묶은 옵션을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LCD 클러스터를 통해 운전 중 차량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멀티미디어 패키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상품성을 강화하고 고객 선택폭을 넓힌 2020년형 레일 출시를 통해 고객들의 만족감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무어뱅크 물류단지에 태양광 모듈 네온2를 대량으로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된 설비 용량은 연간 약 4,800메가와트시의 전기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총 7,3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대규모 물류단지의 특성을 고려해지면 지면 위가 아닌 건물 지붕 위에 설치됐습니다. 김석기 LG전자 상무는 LG전자 태양광 모듈은 오래 지속되는 고효율, 고출력 성능과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향상된 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적 분쟁을 틈타 한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국 인재의 블랙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업체 1위인 CATL사는 지난 7월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면서 한국 인재들을 대상으로 기존 연봉의 서너 배 높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도 연봉의 성과급과 연말 보너스, 1인용 숙소 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국 배터리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보고서는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고급 인력의 유출은 기술 유출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이 류자이 중국 산동성 당위위원회 서기 등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CJ그룹은 이번 회담에서 식품과 물류, 바이오, CGV 등 CJ가 중국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력 사업의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류자이 당위원회 서기는 산동성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과 향후 추가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손 회장은 산동성은 CJ그룹 중국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현재 바이오와 식품, 물류, CGV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산동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밥켓이 현지 시간 2일 미국 조정장비 전문업체인 슐러그라운드 케어로부터 제로턴 모어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제로턴 모어는 제초 등 조경 작업을 하는 장비로 북미 제로턴 모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81만 대 48억 달러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두산 밥켓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딜러 역량을 기반으로 조경 장비 시장에서 조기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로턴 모어 사업은 양수가 완료되면 제품과 판매망을 동시에 확보해 최근 출시한 콤팩트 트랙터와 함께 농업과 조경 사업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보성그룹은 2020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최정섭 한양대표이사 사장을 보성산업 대표이사로 내정했습니다. 최정섭 보성산업사장은 1992년 한양의 모그룹인 보성건설 입사 후 개발사업본부 본부장과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보성산업이 추진하던 청라국제금융단지와 새만금 관광레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보성그룹 관계자는 경영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검증된 내부 인사들을 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은 AI 전문가 양성과 전략, 심화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된 직원 16명은 5개월간 파견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과정은 코딩, AI 알고리즘 이론, 데이터 처리와 분석 실습 등으로 현대모비스는 일부 연구소와 생산 물류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거나 품질 불량을 검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사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창모 현대모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팀장은 내년부터는 연 2회, 회당 6개월씩 직무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년 20명가량 실무 중심의 현장 AI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LG U+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도서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AI 스피커를 통해 음성 도서를 들을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나 한일 관계 등과 같은 특정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도서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음성 도서 콘텐츠도 기존 7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대폭 확대해 총 11,000여 권의 도서를 제공합니다. 류창수 LG U+ 스마트홈 상품그룹장은 시각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인공지능 랩이 분사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3일 공식 출범하고 기업형 AI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AI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기존 자동차와 주택 등 건설 산업 중심에서 유통과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등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카오의 최대 장점인 메신저 사업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한 기업용 메신저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상엽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는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